LS 마린 솔루션 2025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804.3%가 증가했습니다. 두퐁티 회전율 0.14로 매우 낮고 PBR은 2.3으로 높습니다. 독특하게 미청구공사 잔액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삼성화재 빌딩 초량사옥 16층에 들어와 있네요. 해저 케이블, 통신 케이블 건설과 유지보수 사업, 특수 케이블 설치, 유지보수, 탐사 등 기타 부대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저 시공 부분과 지중 시공 부분으로 사업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지중 시공 전문업체인 LS 빌드원 수직 계열을 통해 시공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공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 제공을 통해 해저 시공과 지중 시공이 결합된 턴키 솔루션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으로 해서 주로 LS 전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LS 전설 산하에 LS EV 코리아 물적 분할,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를 또 설립하고, 또 LS 에코 첨단 소재 등 신설해 가지고 쭉 그 LS 전선이 확장되어 왔는데, 나아가서 이번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 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 KT 서브마린 주시를 2023년에 인수를 해서 LS 마린 솔루션으로 거의 그 자회사 성격으로 됐다고 합니다. 정작 알짜배기 LS 전선과 LS MNN, 옛날에 이게 동재련회는 회사인데 요거는 비상장인데, 요 두 회사가 상장이 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29,600원으로 1년 전보다 124.8%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2.3으로 54% 상승했습니다. 그 경영성과는 마이너스로 또 나오는데, 이게 그 미천구공사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임팩트 2로 올라갔으니까 53.6%, 주가가 124% 오른 거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이상 주주 내역은 LS 전선이 67.82%, 외국인이 2.97%밖에 안 되는데 JP 모건이 악착같이 한국 기업, 중소기업도 투자를 해주고 있네요. 스루포트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22억 원으로 4.1%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 314억 원으로 48.6%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44.6%이기 때문에 선박 운영 및 외주 용역 단가가 내려갔다라고 일단 1차 추론을 해봅니다. 수료분율은 65.9%로 무려 29.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340억 원으로 12.2% 줄였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9로서 전년도 실질적인 적자에서 88%나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267억 7,100만원, 원가 회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입니다. 똑같이 결론은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 실험 정신으로 미청구공사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 미실현 수익을 원가 회계에는 매출로 추가 인식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아예 빼버리는 분석을 시도를 다시 했습니다. 요 위에 남아 있듯이 매출액, 공시 매출액은 722억 7,800만 원인데
미천구공사가 199억을 없앴기 때문에 거꾸로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은 저장품이고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모품 비용으로 재고자산 변동 쪽에는 재료비 성격으로 안 들어갑니다. 미천구공사도 그 매출액에서 빼버리면은 이것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안 합니고 그렇게 이 기준을 바꿔가지고 해봤습니다. 수주잔고는 8,256억 원으로서 상당히 잔고는 많이 가지고 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없고 원재료 사용액이 올해 2025년도는 없습니다. 2024년은 120억이 있는데 굴곡이 심하네요. 그리고 슬로프 분석을 위해서 선박 운영비와 외주 영역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 원가 변동비 314억 원 48.6%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운영비하고 외주 용역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운영경비 34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8억 3,200만 원을 뺀 272억 원이 현장 운영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매출 생산 투입 재료 비율, 투입 변동 비율 53.6%로서 10.2%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선박 운영 및 외주 용역비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 차이 없고요. 생산 재료비도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과거 2년간은 맞는데 2025년은 4,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그 4,100만원이 인건비 83억 9천만 원으로 16.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79명으로 14명이나 크게 증원을 시켰습니다. 65명 선에서 평균 임금은 1억 620만 원 4.3% 감소한 걸로 되어 있죠. 신입사원, 저임금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1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가 62명이 할 때는 1억 3천 정도 받아갔는데 직원들을 더 뽑으면서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나오네요. 지급 수수료가 57.5% 감소했고 보험료는 61.1%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시 고용 인원의 그 채용은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다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작성해 본 내용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듀퐁 T 회전율을 선택했습니다. 0.14, 2023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전년비에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2023년도 수준보다 더 올라갔네요.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2.7회전으로 내려갔습니다. 4.1회전에서 매입 채무는 없습니다. ROI 듀퐁 ROI 자본 회수율 4.1%로 5.1%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T 회전율도 재고 회전율 버금가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해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증하려면은 그 투입 아까 그 외주비하고 그 다음에 그 선박 운영비 이런 단가들이 상승했을 거다.
그리고 수주 판매가도 상승했을 거다. 요게 입증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반증을 하려면. 그래서 1, 2차는 그 하락 추론을 했고, 이게 반증을 하려면은 거꾸로 그 선박 및 외주용 단가가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가가 상승이 되는데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반증을 못하겠네요.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340억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85억 원인데 더 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유입이 아니고 2,411억 원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최종 4,314억 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많이 유출이 되었을까? 글쎄요. 그 채권자 자유현금 흐름 348억 원입니다. 차입을 더 했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율은 5.1%로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 주주들이 3,923억 원 추가로 투자를 했는데 그 내역은 유상증자가 4,153억 원 이게 같고 이 정도 규모인데 여기에서 나온 그 금액이 자본 변동금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액이 바로 제가 매출을 감소시킨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약 4천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자본금 본류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기업 가치를 높게 보기 때문에 유상증자할 때 큰 돈이 들어오는데 일부 그 코스닥 기업체 중에 일부 어디 보면은 상장을 하면서 엄청 들어온 돈이 요걸 어떻게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계속 영업손실을 비용으로도 많이 떨고 그 뭐 저쩌고 그러니까 매출보다도 상장된 다음에 비용 증가가 꽤 올라가 가지고 그게 실제 비용인지 인건비 같은 것도 그 노무사 출신한테 물어보면은 그 가공의 이 월급 처리하는 게 많다. 회사에서 다 소득세 이런 거 다 대주고 4대 보험도 다 해주고 실제 본봉은 회사가 이 경영자 인마이 포켓으로 지금도 그런 회사가 있다. 그래서 상장해 놓고 영업 손실이 3년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운영경비가 12.2% 내려갔었는데 5%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고요. 좀 더 사업을 더 활성화 된다. 뭐 AA 센터,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일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미청구공사를 없으면서 획기적으로 올라갔는데 요거는 좀 준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846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매출 재료비 그러니까 이제 변동비 기준으로 해서 1 더하기 8.2%에서 변동 비율로 나누면은 그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4,600원이 1m당 시공 단가로 비율을 해서 얘기한다면은 한 많이 남습니다. 2만원 이렇게 남는데 더 욕심을 내서 듀퐁 티웨전율을 13.6%더 올리는 거로 하면은 메타당 그 96,000원에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남는 게 한 25,000원 크게 남는다. 원가 회계상으로 재고가 없는 장사를 하니까 그
가격은 동일하게 84,000원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납품 견적이라고 본다면은 계약 견적, 영업하는 쪽은 깎일 걸 예상해 가지고 대부분 부풀리죠. 재료비 28,800원인데 3만원, 가공비 3만원, 판매관리비 7,000원, 그 다음에 마진 2만원. 마진 뭐 그동안에 받은 이 계통은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87,000원으로 견적을 냈는데 뭔 얘기요? 스루프 쪽에서는 84,600원이면 충분히 지들이 동반되는데 마진은 같은 거 아니냐? 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래서 13.6% 매출 금액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이 24,265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계약은 2만원 돈 남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스루풋과 비교를 하면은 스루풋은 2만원 남는데 큰 차이가 없죠. 재고 증감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또 매출 노력을 더했을 때 스루풋은 25,600원 남는데 코스트 판매는 원가율 관계로 해가지고 약간 낮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